용접 일반. 피복 아크 용접. 제2장 피복 아크 용접을 통해서 여러분은 피복 아크 용접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아크 용접기의 특성,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접 표준 조건 및 운봉법 등에 대해서도 열거할 수 있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 피복 아크 용접은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며, 피복제를 바른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의 열을 이용하여 모재와 용접봉을 녹여서 접합하는 용극식 용접 방법으로 보통 전기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피복 아크 용접법은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교류 또는 직류 전압을 걸고 아크를 발생시키면 아크의 열에 의하여 모재와 용접봉이 녹아서 금속 증기와 용적이 되어 아크 속을 지나 용융지로 옮아가서 용착 금속을 만듭니다. 이때 모재가 녹은 깊이를 용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피복 아크 용접 회로는 용접기, 전극 케이블, 용접봉 홀더, 피복 아크 용접봉, 아크, 피용접물 또는 모재, 접지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접기에서 발생한 전류가 케이블을 지나서 다시 용접기로 되돌아오는 한 바퀴를 용접 회로라 합니다. 아크의 성질. 아크는 아크 코어, 아크 흐름, 아크 불꽃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크 코어의 길이를 아크 길이라고 하는데, 아크 코어를 중심으로 모재가 녹으며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백색을 띠고, 아크 흐름은 아크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가몽색 부분을 말하고, 아크 불꽃은 아크 흐름 주위에 흩어진 불꽃을 말합니다. 아크 현상은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70에서 80V의 전압을 걸고 용접봉 끝을 모재에 살짝 접촉시켰다가 떼면 청백색의 강한 빛을 내는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 아크를 통하여 10에서 500A의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탄소 또는 두 개의 텅스텐 전극에 직류 전원을 접속시킨 후 수평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 전극을 살짝 접촉시켰다가 떼면 전극 사이에 아크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원의 플러스에 접속된 쪽을 양극, 마이너스에 접속된 쪽을 음극이라 하며, 음극과 양극 간을 아크 기둥 또는 아크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아크 길이 방향으로 전압을 측정해 보면 양극과 음극 부분에서 급격한 전압 강화가 있고,
아크 기둥 부분에서는 길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이때 양극 부분에서의 전압 강화를 양극 전압 강화 VA, 음극 부분에서의 전압 강화를 음극 전압 강화 VK, 아크 기둥 부분의 전압 강화를 아크 기둥 전압 강화 VP라 하며, 이 전체의 전압을 아크 전압 VA라 할 때 VA는 VK 더하기 VP 더하기 V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극에서의 발열량은 양극 쪽에서 70%, 음극에서 30% 정도가 발생되므로 양극에 용접봉을 연결하면 발열이 높아 용접봉의 녹음이 빨라지게 되므로 모재의 용입은 얕으며 비드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모재에 양극을 연결하면 모재의 녹는 속도가 빨라져 용입이 깊어지게 되고 용접봉의 용융이 늦으며 비드폭이 좁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할 경우는 극성에 주의해야 하는데, 모재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용접봉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것을 직류 정극성이라 하고, 모재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용접봉에 플러스 극을 연결한 것을 직류 역극성이라 합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는 양극과 음극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극성에 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접부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량을 용접 이별이라고 하는데, 용접 이별은 양호한 용접 이음을 위하여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용접 이별이 충분하지 못하면 용융 불량, 용입 불량 등의 용접 결함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심하게 적을 경우에는 모재가 녹지 않아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 있어서 용접의 단위 길이 1cm당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 H는 아크 전압 E, 아크 전류 I, 용접 속도 V라 할 때 H는 V분의 62I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모재에 흡수된 열량은 입열의 75에서 85% 정도가 보통입니다.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 또는 무게로 나타내는데,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용융 속도는 아크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화로서 결정되어 아크 전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용접봉의 지름이 달라도 동일 종류의 용접봉인 경우에는 심선의 용융 속도는 아크 전압 및 심선의 지름과 관계없이 용접 전류에만 비례합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용접봉에서 모재로 용융 금속이 옮겨가는 상태는 단락형, 스프레이형, 글로뷰러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락형은 용적이 융용지에 접촉 단락되어 표면 장력 작용에 의해 이행되어 용착되는 형식으로 주로 비피복 용접봉, 박피복 용접봉을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스프레이형은 피복제의 일부가 가스화하여 가스를 뿜어냄으로써 미세한 용적이 스프레이와 같이 날려 모재로 옮겨가서 용착되는 방식으로 저수속의 용접봉을 비롯하여 피복 아크 용접봉 사용 시 나타납니다. 글로뷰러형은 비교적 큰 용적이 단락되지 않고 이행되는 형식으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과 같이 대전류 사용 시 나타나며 일명 핀치 효과형이라고 합니다. 아크 용접기. 아크 용접을 하는 경우 열원을 공급해주는 기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기를 아크 용접기라고 합니다. 아크 용접기의 분류는 주로 사용되는 전원에 의하여 직류 아크 용접기와 교류 아크 용접기로 분류됩니다. 직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에는 발전기형, 정류기형, 전지식이 있으며 발전기형에는 전동 발전식, 엔진 구동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에는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 탭 전환형, 바프와 리액터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기회로는 옴의 법칙에 따라 동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지만 아크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전류가 커지면 아크 저항이 작아져서 아크 전압도 낮아지는데 이런 현상을 아크 부저항 특성 또는 부특성이라고 합니다. 부특성은 아크 전류 밀도가 작을 때 나타나며 전류 밀도가 크면 그림과 같이 아크 길이에 따라 전압이 상승하는 상승 특성이 나타납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하는 특성을 수하 특성이랍니다. 수하 특성은 아크 길이가 L1에서 L2로 변해도 전류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 티그 용접처럼 조작을 손으로 함에 따라 아크의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용접법에 적용됩니다. 아크 길이에 따라 전압이 변동하여도 아크 전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크 길이는 용접 작업 시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정전류 특성의 용접기를 사용하면 아크 길이가 변해도 아크 전류의 변동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아크 용접기는 수하 특성인 동시에 정전류 특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단자 전압이 다소 높아지는 특성을 상승 특성이라고 합니다. 상승 특성은 직류 용접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아크에 자기 제어 능력이 있습니다. 수하 특성과 반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하 전압이 변화하여도 단자 전압은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CP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부하 전압은 일정하지만 전류가 낮아져 정상보다 늦게 녹아 정상적인 아크 길이를 맞추고 반대로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부하 전압은 일정하지만 전류가 높아져 와이어의 녹는 속도를 빨리하여 스스로 아크 길이를 맞추는 것을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합니다. 발전기형 직류 아크 용접기에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엔진 구동식과 삼상 교류 전동기로서 직류 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모터 구동식이 있습니다. 특징은 완전한 직류를 얻을 수 있으며 회전함으로 고장나기가 쉽고 소음이 나며 구동부, 발전기부로 되어 가격이 비싸고 보수와 점검이 어렵습니다. 엔진 구동형 용접기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류기형 직류 아크 용접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류 아크 용접기로서
세렌 정류기, 실리콘 정류기, 게르마늄 정류기 등이 있으며 교류를 정류하여 직류를 넣는 용접기입니다. 직류 아크 용접기는 발전형에 비하여 구동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적고 소음이 없으며 취급이 간단하고 가격이 싸며 유지 보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버터 방식의 이용으로 초소형 경량화 및 안정된 아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류기형 직류 아크 용접기는 교류를 정류하므로 발전형 직류 아크 용접기에 비하여 완전한 직류를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셀렌 80도씨, 실리콘 150도씨 이상에서 정류기 파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동철심형 교류 아크 용접기는 가동철심을 움직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설 자속을 변동시켜 전류를 조절하는 용접기로서 교류 아크 용접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동철심형 용접기는 전류를 연속적으로 세부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광범위한 전류 조정이 어려우며 가동철심을 중간 정도까지 빼냈을 때 누설 자속의 경로에 영향을 받아 아크가 불안정하게 되기 쉽고 또 가동 부분의 마모에 의해 용접 작업 중에 철심의 진동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동 코일형 교류 아크 용접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같은 철심에 감겨져 있고 대개 2차 코일은 고정하고 1차 코일을 이동하여 두 코일 간의 거리를 조절하여 누설 자속이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전류를 조정하는데 양 코일을 접근시키면 전류가 커지고 멀리하면 작아집니다. 가동 코일형 용접기는 비교적 안정된 아크를 얻을 수 있으며 가동 철심형과 같이 가동 부분의 진동으로 소음이 생기는 일이 없으나 가격이 비싸며 현재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탭 전환형 교류 아크 용접기는 코일에 감긴 수에 따라 전류를 조정합니다. 가장 간단한 용접기로 소형 용접기에 일부 사용되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탭 전환으로 전류를 조정하므로 미세 전류 조정이 불가능하며 넓은 범위의 전류 조정이 어렵고 적은 전류 조정 시에도 무부하 전압이 높아 감전 위험이 있으며 탭 전환부에 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포와 리액터형 교류 아크 용접기는 변압기와 가포와 리액터를 조합한 형태의 용접기이며 직류 여자 코일을 가포와 리액터에 감아 놓았습니다. 가변 저항의 변화로 용접 전류를 조정합니다. 전기적 전류 조정으로 소음이 없고 기계 수명이 길며 조작이 간단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직류 및 교류 아크 용접기를 비교하여 보면 아크는 직류가 안정되고 교류는 불안정하며 비피복 사용은 직류가 가능하며 교류는 불가능합니다. 극성의 변화는 직류는 가능하고 교류는 불가능하며 자기 쏠림 방지는 직류는 불가능하고 교류는 가능하며 무부하 전압은 직류는 40에서 60V로 낮고 교류는 70에서 80V로 높습니다. 무부하 전압이 낮은 직류는 전격 위험이 적고 교류는 높으며 구조는 직류는 복잡하고 교류는 간단합니다. 소음은 직류는 발전기형은 크고 정류기형은 조용하며 교류는 조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용접기가 아크를 발생하여 용접하는 시간과 발생하지 않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쉬는 시간을 휴식 시간이라 하고 아크가 발생하고 있는 시간을 아크 시간이라 할 때 용접기의 사용률은 아크 시간 더하기 휴식 시간 분의 아크 시간 곱하기 100이라 합니다. 이때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한 전체 시간은 1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접기의 명판에 사용률이 40%로 되어 있을 때 용접 시의 아크 발생 시간은 4분 정도이고 6분은 아크 발생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나타내며 용접기를 휴식 시간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면 온도가 상승되어 소손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률 이하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실제 용접 작업에서는 전격 2차 전류보다 낮은 전류로 용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격 사용률 이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허용 사용률이라 하고 계산식은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의 자승분의 전격 2차 전류의 자승 곱하기 100이라 합니다. 용접기의 입력, 즉 전원 입력에 대하여 아크 쪽의 입력과 2차 층 내부 손실의 합의 비율을 역률이라 하며 계산식은 역률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 곱하기 100이라 합니다. 아크 쪽의 입력과 내부 손실과의 합에 대하여 아크 쪽의 입력 비율을 효율이라 하며 계산식은 효율은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 곱하기 100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률이 높으면 효율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역률이 높을수록 효율이 나쁜 용접기이고 역률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은 용접기입니다. 용접기의 기능을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시키려면 용접 작업 전, 작업 후에 보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용접기의 내부 및 외부를 점검하여 고장의 유무, 전기 접속의 과오, 케이블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기의 보수 점검 시 지켜야 할 사항은 습기나 먼지 등이 많은 장소는 설치를 가급적 피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해야 하며 2차 측 단자의 한쪽과 용접기 케이스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또 가동 부분이나 냉각팬은 점검하고 주유를 해야 하며 탭 전환의 전기적 접속부는 자주 샌드페이퍼 등으로 잘 닦아주고 용접 케이블 등의 파손된 부분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야 합니다. 용접 홀더는 용접봉을 물고 용접 전류를 용접 케이블에서 용접봉에 전달하는 기구로서 무게가 가볍고 전기 절연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봉이나 케이블과 접속되는 부분은 나사 조임 등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 홀더가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홀더의 종류는 A형과 B형으로 나누며 A형은 완전 홀더로 작업 중 전격 위험이 적어 주로 사용되며 B형은 손잡이 부분 이외에는 절연되지 않는 노출된 형태로 전격 위험이 있습니다. 용접 케이블은 용접기에 사용되는 전선에는 전원에서 용접기로 연결하는 1차 측 케이블과 용접기에서 작업대와 홀더로 연결하는 2차 측 케이블이 있는데 2차 측 케이블은 저전압 대전류를 사용하므로 굵어야 합니다. 홀더용 2차 측 케이블은 유연성이 좋은 캡타이어 전선을 사용하며 캡타이어 전선은 지름이 0.2에서 0.5mm의 가는 구리선을 수백 선 내지 수천 선 꼬아서 튼튼한 종이로 감고 그 위에 고무로 피복을 한 것입니다. 제시된 표는 용접용 케이블의 규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접지 클램프는 용접기의 2차 측 케이블과 모재를 연결하는 것으로 접속이 나쁘면 전기의 소모가 많고 아크 전류가 끊어져 불안정하며 용접부의 용입이 불량하게 됩니다. 용접 헬멧과 핸드 실드는 용접 작업 시 아크에서 나오는 유해 광선인 자외선 및 적외선, 스패터로부터 작업자의 눈, 얼굴, 머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이며 종류로는 손잡이가 달려 손에 들고 작업하는 핸드실드와
머리에 쓰고 작업하는 헬멧이 있습니다. 장갑, 앞치마, 팔 덮개, 발 덮개는 용접 작업 시 유해 광선 및 아크열, 스패터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기 1차 측에는 용접기 근처에 퓨즈를 붙인 안전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퓨즈는 규정값보다 큰 것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며 퓨즈 용량은 전원 전압분의 1차 입력이 됩니다. 용접 헬멧과 핸드실드에는 자외선과 적외선 등의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차광 유리를 끼워서 사용하며, 차광 유리는 빛의 차광 능력에 따라 번호를 붙이며 번호가 높으면 빛의 차단량이 많게 됩니다. 납땜 작업 시에는 2에서 4, 가스 용접에서는 4에서 6, 피복 아크 용접에는 10에서 12번을 사용합니다. 용접 작업에 필요한 공구로는 슬래그를 제거하는 치핑 해머, 용접 후 비드 표면의 스케일이나 슬래그 제거와 용접부 솔질에 필요한 와이어 브러쉬가 있으며, 용접부의 치수를 측정하는 용접 게이지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용접물을 잡는 집게, 아크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 치수 측정과 직각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하는 컨비네이션 스퀘어, 프라이어, 정 등이 있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 아크 용접에서 용접봉은 용가제 또는 전극봉이라고도 하는데, 용접할 모재 사이에 틈새를 메워주며 용접부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소재입니다. 아크 용접봉에는 비피복 용접봉과 피복 용접봉이 있는데, 비피복 용접봉은 주로 자동이나 반자동 용접에 쓰이고, 피복 아크 용접봉은 수동 아크 용접에 사용됩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은 금속 심선의 표면에 피복제를 발라 건조시킨 것으로, 용접봉 한쪽 끝은 홀더에 물려 전류를 통할 수 있도록 20mm 정도를 피복하지 않고, 다른 쪽 끝은 아크 발생을 용이하도록 약 3mm 이하 피복하지 않습니다. 심선의 지름은 1에서 10mm까지 있고, 용접봉의 길이는 350에서 900mm까지 있습니다. 심선은 모재와 동일한 재질을 쓰고 황, 인 등의 불순물이 적어야 하며, 용접 금속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탄소 림드강이 사용됩니다.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은 표면에 여러 가지의 성분을 배합한 피복제가 피복되어 있는데, 피복제의 주된 작용은 아크를 안정시키고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로 대기 중으로부터 산화, 질화 등의 해를 방지하여 용착 금속을 보호하며, 용융 금속의 용적을 미세화하여 용착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급냉을 방지하고, 용착 금속의 탈산 정련 작용을 하며 용융점이 낮은 적당한 점성의 가벼운 슬래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용착 금속에 합금 원소를 첨가하고 슬래그 제거를 쉽게 하고 하형이 고운 비드를 만들며 전기 절연 작용을 합니다. 피복제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분말을 적당히 배합하고 고착제를 사용하여 심선의 표면에 도포한 것으로, 그 조성은 대단히 복잡하고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피복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성분은 아크 안정제, 가스 발생제, 슬래그 생성제, 탈산제, 고착제, 합금제 등이 있습니다. 아크 안정제로는 산화티탄, 규산 나트륨, 석회석, 규산 칼륨 등이 있으며, 이온화하기 쉬운 물질이 좋으며 제점호 전압을 낮추어 아크를 안정시킵니다. 가스 발생제로는 녹말, 톱밥, 석회석, 탄산바륨, 셀룰로스 등이 있으며, 용융 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성 또는 환원성 가스를 발생하여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차단하여
용융 금속의 산화, 질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슬래그 생성 재료는 산화철, 일미나이트, 산화티탄, 이산화망간 등이 있으며 용융점이 낮은 가벼운 슬래그를 만들어 용융 금속의 표면을 덮어서 산화나 질화를 방지하고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탈산 재료는 규소철, 망간철, 티탄철,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용융 금속 중에 산화물을 제거하고 탈산 정련 작용을 합니다. 고착 재료는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악유, 소맥분 등이 있으며 심선의 피복제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합금 재료는 망간, 실리콘,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이 있으며 용접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복제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ESD 700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용접봉의 기호는 2는 전기 용접봉, 43은 용착 금속의 최저 인장 강도, XX는 피복제의 계통을 나타냅니다. 용접봉의 표시 기호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 방법이 약간씩 다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국의 경우는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접봉 심선 지름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mm이며 용접봉 길이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입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관해서는 KESD 7704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복제의 종류, 사용 전류, 용접 자세에 따라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미 나이트계, 라임 티타니아계, 고셀룰로스계, 고산화 티탄계, 저수소계 용접봉은 전 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철분 산화 티탄계, 철분 저수소계, 철분 산화철계 용접봉은 아래 보기 및 수평 필렛 용접에만 사용합니다. 일미나이트계 용접봉 24301은 일미나이트 30% 이상 포함한 용접봉으로 작업성과 용접성이 우수하여 조선, 철도, 차량, 일반 구조물, 압력 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임 티타니아계 용접봉 24303은 산화티탄 30% 이상과 석회석을 함유한 용접봉으로 다른 용접봉에 비하여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용접 비드는 평면적이며 슬래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용접 시 슬래그의 제거가 양호한 편입니다. 용접 비드 외관이 곱고 작업성이 양호하여 전자세 용접에 사용됩니다. 용입이 약간 적은 관계로 박판 용접, 선박 내부 구조물, 기계, 차량, 일반 구조물 등에 사용됩니다. 고셀룰로스계 용접봉 24311은 가스 실드계의 대표적인 용접봉으로 셀룰로스 20에서 30%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복제의 두께가 얇고 슬래그가 적으므로 좁은 홈의 용접이나 수직 용접 및 위보기 용접에서 우수한 작업성을 나타냅니다. 비드 파형이 거칠고 스패터가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고화 티탄계 용접봉 24313은 피복제 중에 산화 티탄을 35% 정도 포함한 용접봉으로 슬래그 생성계이며 경구조물 용접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크가 안정되고 스펙터가 적으며 슬래그의 방리성이 좋아 비드 표면이 고우며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기계적 성질이 다른 용접봉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고온 균열을 일으키기 쉬운 결점이 있습니다. 저수소계 용접봉 24316은 피복제 중에 석회석이나 형석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용착 금속 중에 수소 함유량이 다른 용접봉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적고 강력한 탈산 작용으로 인하여 산소량도 적으므로 용착 금속의 강인성이 풍부하고 기계적 성질, 내균열성이 우수합니다. 용접성은 다른 연강 용접봉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중요 부재의 용접, 고압 용기, 고장력강, 고탄소강의 용접에 적합하며 피복제는 습기를 흡습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300에서 350도 정도로 1시간에서 2시간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철분화 티탄계 용접봉 24324는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에 피복제에 철분을 첨가한 것으로 작업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으나 용입이 얕습니다. 아래 보기 자세와 수평 필렛 자세의 전용 용접봉이며 보통 저탄소강의 용접에 사용되지만 저합금강이나 중고탄소강의 용접에도 사용됩니다. 철분 저수소계 용접봉 24326은 저수소계 용접봉에 피복제에 30에서 50%의 철분을 첨가한 것으로 용착 속도가 크고 작업 능률이 좋습니다. 슬래그의 박리성이 저수소계보다 좋으며 아래 보기, 수평 필렛 용접 자세에서만 사용됩니다. 철분 산화철계 용접봉 24327은 산화철에 철분을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스펙터가 적으며 용입이 철분 산화 티탄계보다 깊습니다. 비드 표면이 곱고 슬래그의 박리성이 좋아 접촉 용접을 할 수 있으며 아래 보기, 수평 필렛 자세 용접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수계 용접봉 24340은 피복제의 계통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용 특성이나 용접 결과가 특수한 것으로 용접 자세는 제조회사가 권장하는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나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망간, 크롬, 니켈, 규소 등의 재료를 첨가한 저합금강이며 사용 목적은 무게 경감, 재료 절약, 내식성 향상 등입니다. KSD 7006에 인장 강도 50, 53, 58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강에 비해 고장력강의 장점은 판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고 재료의 취급이 간단하며 가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제작 시 무게를 경감시킬 수 있어 기초 공사가 가능하고 소요 강제의 중량을 상당히 경감시킵니다. 최근에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강도가 높고 용접성이 우수한 강제, 즉 고장력강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장력강 용접봉은 내충격성,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선박, 차량, 항공기, 압력 용기 등에 사용되는데요. 표는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접봉은 용접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적당한 용접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접 구조물이 요구하는 품질, 사용할 용접기, 용접 장소와 용접 자세, 모재의 성질, 이음 현상, 용접부의 성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맞은 용접봉을 선택하려면 용접봉의 내균열성, 아크의 안정성, 스패터링, 슬래그의 성질 및 용접봉의 작업성 등을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피복 아크 용접봉은 사용하기 전에 편심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의 편심률은 3% 이내여야 합니다. 용접봉의 습기는 기공이나 균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 전에 충분히 건조해야 하는데 보통 용접봉은 70에서 100도로 30분에서 60분, 저수소계 용접봉은 300에서 350도로 1시간에서 2시간 건조 후 사용합니다. 피복 아크 용접
용접 상태의 양부 또는 제품 전체의 품질 양부는 용접하기 전에 사전 준비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용접의 사전 준비는 특히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용접봉은 건조로에서 필요한 양만큼 사전에 건조시켜 놓아야 하며 용접 모재는 기름, 녹, 페인트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 중에 아크 불꽃 및 스패터로 인한 화상이나 아크 광선으로 인한 눈의 결막염 또는 전기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 전원 스위치를 넣기 전에 용접기의 접속 부분 점검, 케이블 손상 여부 점검, 접지선 점검, 회전부나 마찰부의 윤활 상태 점검, 홀더의 파손 여부 점검 및 작업장 주위의 작업을 위해 요소를 제거합니다. 환기 장치를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유해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접 작업장의 환기는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접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용접봉 각도, 아크 길이, 용접 속도가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접봉이 모재와 이루는 각도를 용접봉 각도라 하는데 진행각과 작업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진행각은 용접봉과 용접선이 이루는 각도로 용접봉과 수직선 사이의 각도로 표시하며 작업각은 용접봉과 이음 방향에 나란히 세워진 수직 평면 또는 수평 평면과의 각도로 표시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용접부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접봉의 진행각과 작업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크 길이는 보통 용접봉 심선의 지름 정도이나 일반적인 아크 길이는 3mm 정도이며 양호한 용접이 되려면 되도록 짧은 아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크 길이가 길면 아크가 불안정하고 용융 금속이 산화 및 질화되기 쉬우며 열의 집중이 부족해지고 용이 불량 및 스패터가 심해집니다. 아크 길이가 적당할 때는 정상적인 용접 이행으로 양호한 용접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재에 대한 용접선 방향의 아크 속도를 용접 속도라 하며 운봉 속도 또는 아크 속도라 합니다. 모재의 재질, 이음의 모양, 용접봉의 종류 및 전류값, 위빙의 유무 등에 따라 용접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용접봉 끝을 모재의 표면에서 10mm 정도 되게 가까이 대고 아크 발생 위치를 정한 다음 헬멧 또는 핸드실드로 얼굴을 가림과 동시에 용접봉을 순간적으로 모재면에 접촉시켰다가 3에서 4mm 정도 떼면 아크가 발생합니다. 우측 그림은 아크가 발생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1, 2, 3의 순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여 아크를 발생 유지하도록 합니다. 긁기법은 모재 위를 용접봉으로 살짝 긁는 기분으로 운봉하여 아크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초보자가 이용하면 쉽게 아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찍기법은 용접봉 끝을 모재 위에 살짝 찍는 기분으로 운봉하여 아크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숙련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크를 소멸시킬 때에는 용접봉을 정지시키려는 곳에서 아크 길이를 짧게 하여 운봉을 정지시켜서 크레이터를 채운 다음 용접봉을 빠른 속도로 들어 아크를 소멸시킵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용접 중에 아크를 중단시키면 중단된 부분이 오목하거나 납작하게 파진 모습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크레이터라 합니다. 이러한 크레이터 부에는 불순물과 편석이 남게 되고 냉각 중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크 중단 시 완전하게 메꿔주는 것을 크레이터 처리라고 합니다. 비드를 이을 경우에는 그림에서와 같이 아크 발생은 크레이터보다 10에서 15mm 앞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크레이터를 충분히 예열하면서 용접봉을 크레이터 위로 이동시켜 전에 비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용접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아크 쏠림은 용접 중에 아크가 용접봉 방향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현상은 직류 용접에서 비피복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특히 심합니다. 아크 쏠림은 용접 전류에 의해 아크 주위에 발생하는 자장이 용접에 대해서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자기 불림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상은 아크 전류에 의한 자장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아크 용접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은 직류 아크 용접기 대신에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고 모재 시종단에 보조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짧은 아크 길이를 사용하고 접지를 용접부에서 멀리 설치합니다. 또 긴 용접선은 후퇴법을 사용하고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며 큰 가접부 또는 이미 용접이 끝난 용착부를 향하여 용접을 하면 아크 쏠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접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 비드를 형성하는 것을 운봉법이라 하며 용접 작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드의 나비, 용접 자세 등에 따라 적당한 운봉법을 사용해야 좋은 용접 이음이 됩니다. 용접봉을 용접선에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면 직선 비드가 되고 용접봉을 좌우로 움직여 운봉하는 것을 위빙 비드라 합니다. 직선 비드는 진행각은 용접봉을 용접 진행 방향으로 70에서 80도 기울이고 작업각은 좌우에 대하여 90도가 되게 하며 주로 박판 용접 및 홈 용접의 이면 비드 형성 시 사용합니다. 위빙 비드는 진행각과 작업각은 직선 비드와 동일하며 위빙 운봉폭은 심선 지름의 2에서 3배로 합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운봉법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용접에서는 직선, 소파형, 대파형, 원형, 삼각형, 각형 운봉법이 사용되고, 아래 보기 T형 용접에서는 대파형, 선전형, 삼각형, 부채형, 지그재그형 운봉법이 사용되고, 경사관 용접에서는 대파형, 삼각형 운봉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평 용접에서는 대파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 운봉법이 사용되고, 위보기 용접에서는 반월형, 팔자형, 지그재그형, 대파형, 각형 운봉법이 사용되고, 수직 용접에서는 파형, 삼각형, 지그재그형 운봉법이 사용됩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에는 용입 불량, 언더컷, 오버랩, 선상 조직, 균열, 기공, 슬래그 섞임, 피트, 스패터 등이 있습니다. 용입 불량은 용접 전류가 너무 낮아 아크열이 홈의 밑부분까지 충분하게 용융시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원인은 이음 설계의 결함,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생기는데, 방지 대책으로는 루트 간격 및 치수를 크게 하고 용접 속도를 빠르지 않게 하며 전류를 높여줍니다. 언더컷은 수직 자세나 수평 필렛 자세에서 운봉이 나쁘면 수직 자세에서는 비드 양쪽에, 수평 필렛 자세에서는 비드 위쪽에 모재가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원인은 전류가 높을 때, 아크 길이가 길 때, 용접봉 속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생기며, 방지 대책으로는 낮은 전류를 사용하고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하며 용접 속도를 천천히 합니다. 오버랩은 용융된 금속이 모재와 용착되지 않고 모재면에 덮쳐진 상태로, 원인은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운봉 및 봉의 유지 각도가 불량할 때 생기며, 방지 대책으로는 적정 전류를 선택하고 수평 필렛의 경우 봉의 각도를 잘 선택합니다. 선상 조직은 용접부의 파단면에 마치 서리 기둥이 나열된 것과 같이 보이는 조직으로, 원인은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가 빠를 때 모재의 재질 불량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방지 대책으로는 급냉을 피하고 모재의 재질에 맞는 적정 봉을 선택합니다. 균열은 연성이 저하하여 용접부 내부에 발생하는 미세한 틈새로, 원인은 이음의 강성이 큰 경우, 부적당한 용접봉을 사용하고 과대 전류, 과대 속도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예열, 피이닝 작업을 하거나 적정한 용접봉을 선택하고 적절한 속도로 운봉합니다. 기공은 용접 작업에서 용접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가스 때문에 생기는 구멍으로, 원인은 용접봉의 급속한 음고, 방제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페인트, 녹,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생기는 현상으로, 방지 대책으로는 위빙을 하여 열량을 늘리거나 예열을 하고 이음의 표면을 깨끗이 하며 용접 속도를 늦춥니다. 슬래그 섞임은 용착 금속 내에 슬래그가 혼입된 것으로, 원인은 전층의 슬래그 제거 불안전, 전류의 과소, 운봉 조작 불안전, 봉의 각도 부적당으로 생기며, 방지 대책으로는 슬래그 제거를 깨끗이 하고 전류를 약간 세게 하고 운봉 조작을 적절히 하며 봉의 유지 각도가 용접 방향에 적절하게 합니다. 피트는 용접 금속의 외부에 나타나는 작고 오목한 구멍을 말하는데, 원인으로는 습기가 많거나 기름, 녹, 페인트가 묻었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방지 대책으로는 용접봉을 건조시키며 이음부를 청소합니다. 스패터는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랙 및 금속의 입자로, 원인은 전류가 높을 때,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지 대책으로는 모재의 두께, 용접봉 지름에 맞는 최소 전류를 사용하며 위빙을 크게 하지 말고 적당한 아크 길이로 용접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아래 보기 I형 맞대기 이음, V형 맞대기 이음, X형 맞대기 이음 시 판 두께에 따른 비드 쌓는 법, 루트 간격, 용접봉 지름, 용접 전류, 비드 층수의 작업 표준을 살펴보세요. 각 항목을 클릭하여 아래 보기 유형 및 H형 맞대기 이음, 수직 맞대기 이음, 수평 맞대기 이음 시 판 두께에 따른 비드 쌓는 법, 루트 간격, 용접봉 지름, 용접 전류, 비드 층수의 작업 표준을 살펴보세요. 각 항목을 클릭하여 위보기 맞대기, K형 및 J형 이음, 수평 모서리 이음 시 판 두께에 따른 비드 쌓는 법, 루트 간격, 용접봉 지름, 용접 전류, 비드 층수의 작업 표준을 살펴보세요. 각 항목을 클릭하여 수직 필렛 이음, 위보기 T형 필렛 이음, 수평 필렛 이음 시 판 두께에 따른 비드 쌓는 법, 루트 간격, 용접봉 지름, 용접 전류, 비드 층수의 작업 표준을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